초대석 시간입니다. 라오스에서 원불교 교무가 되기 위해 한국을 찾아온 청년이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많은 것을 놓아버리고 소태산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찾아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에서 수행 중인 통마이 비라봉 원종명 예비교무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라오스 말로 인사를 한번 다시 드릴까요? 사바이디. 사바이디. 네, 제가 잘 배워지지 않군요. 사바이디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그런 뜻입니다. 예.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굉장히 고생하면서 이곳에 도착하셨어요. 예. 그 이야기를 조금만 먼저 해볼까 하는데요. 예. 몇 시에 용산역에 도착하셨어요? 저는 오늘 1시 반에 용산역에 도착했는데요. 이제 점심 먹고 그 다음에 구경하면서 이제 3시 되면 출발했는데 이제 이곳으로 오시려고 출발을 하려고 하셨는데 방송국으로 출발했는데 내려와서 택시가 별로 없더라고요. 오늘 택시 파업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오늘 시작하는 날이기도 해서 네. 택시 잡기가 매우 어렵고 택시를 탈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셨고 지하철을 타면 물론 좋긴 하겠지만 이제 서울에 3번째 오셨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도저히 지하철로는 이곳에 오실 수가 없어서 오랜 시간을 걸려서 찾아오셨습니다. 네.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렵게 만난 인연일수록 더 귀중하고 재미있는 인연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우선 원종명 예비교우님은 어떤 분인지 궁금한데요. 본인 소개를 조금 부탁드릴까요? 네. 네, 저는 라오스에서 시흥광시 감군에서 태어났고요. 이제 그 라오스 이름은 통마이 비라봉이라고 합니다. 한국 이름은 법명은 원종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국에서 그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1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제가 한국에 온 지 1년 10개월 밖에 안 됩니다. 1년 10개월. 네. 네. 이제 한국 나이로 22살입니다. 22살. 예. 1년 10개월밖에 안 되셨는데 지금 한국말을 이렇게 유창하게 하고 계세요. 아니요, 지금도 뭔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도 굉장히 빠르게 습득하셨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고요. 원종명 예비교무님께서는 라오스에서 원불교 교무가 되기 위해 한국을 찾아오셨습니다. 우선 이곳에 오시기 전에 라오스에서는 생활은 어땠는지 그 생활상이 좀 궁금한데요. 라오스 시흥광에서 이제 거기는 시골이라서 공기도 좁고 맑고 밝고 이제 미세먼지 없는 가족들이랑 네, 같이 생활했습니다. 거기는 우리 라오스 불교 국가 나라라서 이제 보면 사람들이 모습은 보면 평화롭고 뭔가 친해지고 그런 느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이제 부모님과 저 위로 형이 3분이 계십니다. 3분의 형제가 계시고, 네. 막내예요. 막내시고. 네. 라오스의 자연환경, 아까 말씀하신 굉장히 미세먼지도 없고 공기 좋은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좀 매우 덥고 비도 많이 오고 열대우림이 많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나라입니까? 자연환경은? 우리나라는 한국과 좀 달라요. 2계절밖에 없습니다. 2계절. 라오스. 네. 더울 때와 조금 덜 더울 때인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비가 온 때는 그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비가 많이 왔습니다. 9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많이 오는.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라오스는 불교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라오스의 사람들은 90% 정도가 불교에 귀의해서 삶을 산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한 시기 동안은 젊었을 때 한 시기 동안은 출가를 해서 승려로 사는 것이 굉장히 명예로운 일로 여겨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교무님도 혹시 출가를 해서 살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이제 라오스 젊은 사람들이 이제 시대에 따라서 복잡한 시대에 출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행복하기 위해서 그 부모님에게 은혜를 받잖아요. 우리 이제 부모님에게 은혜를 갚으려면 출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생각이 복잡하면 예. 그 생각을 조금 더 떨치기 위해서 출가하는 분도 있고 예. 부모님에게 복원하기 위해서 정말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출가하는 젊은이도 있다 네, 말씀이시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순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주일 동안 아니면 2주일 동안 예, 순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출가를 해요? 예. 결혼을 하면 당연히 출가는 아니게 되니까 네. 그 전에는 반드시 출가를 한번 경험해 네. 보는 것이 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 결혼하기 전에 이제 제가 생활하면서 잘못된 거 있잖아요. 이제 뭔가 이제 다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거고 이제 연만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연마하면서 네.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물론 일륜지 대사라고 할 수 있는 결혼을 앞두고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삶을 계획하기 위해서 출가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군요. 네. 라오스에서 출가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준가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준가하려고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삼동 인터내셔널 거기 라오스 교당에서 간사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라오스에서 준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와서 준가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그 라오스의 승려가 되신 적은 없으신 거군요. 네. 아, 그 주변에서 출가하는 많은 분들이 어떤 이유로 출가하시는지도 보셨고 네. 기왕에 나는 출가를 한다면 원불교로 출가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계획을 세우셨다는 말씀이군요. 네. 이 라오스의 모습 가운데 특히 승려들의 모습 가운데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 있다면 탁발 공양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몇 장 구해봤는데 그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면서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네. 네. 보통 아침에 탁발 공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 준비를 먼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갖다 두시고 돗자리도 깔고 네. 그리고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십니다. 네. 물론 밥도 있고 네. 달달한 그거 것도 있고. 삽사이로 네. 만드는 밥이에요. 찹쌀로 만든 밥. 네. 네. 이렇게 자리를 잡고 앉으셨고 네. 마을 분들이 이렇게 공양을 준비하면서 모여 있는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서는 이제 승려분들이 지나가게 되면 이때 특별히 어떤 의식 같은 거를 하거나 말씀을 서로 건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그 시민들이 승려에게 이제 공양하는 거 우리 살면서 불편한 거 있잖아요. 네네네. 불행하는 거 이제 공양한 후에 이제 마음이 편해져요. 아, 그런 느낌이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을 공양을 함으로써 네. 그것이 해결되기를 소원하거나 아니면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문제가 공양을 함으로써 조금 더 덜어지는 네. 그런 부분이군요. 선행을 함으로써. 네. 네. 그리고 또한 돌아가신 분 공양은 하기 위해서 이제 승려들에게 동해서 이제 돌아가신 분에게 공양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 혹은 조상님들 혹은 형제자매님이 돌아가신 분들에게서는 그분에게 공양하는 것을 승려분들에게 하면 네. 그렇게 돌아간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지나가실 때 혹시 인사를 하실 때 네. 어떤 말씀을 하시거나 혹은 어떤 의식을 하시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스리어에 지나갈 때 우리가 보통 그 합장 인사하면 뭔가 사바이디라고 또 많이 합니다. 네. 한국이랑 좀 비슷해요. 아, 네. 합장 인사를 주로 하신다. 네. 네, 이렇게 네, 지나가시면 무릎을 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장하고 네. 음식을 공양하고 이런 어르신들의 모습도 여성들, 어린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제일 끝에 보이는 승려님은 굉장히 어려 보이고요.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차이는 청년의 모습의 승려도 네. 있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 맨 끝에 그 승려는 이제 라오스 말로 짜오후아이라고 해요. 짜오후아이. 네, 짜오후아이라고 해요. 앞쪽은 그 구바이라고 해요. 구바이. 구바. 네. 나이가 많은 분. 이제 그 뭐 한국말로 뭐 계급이라고 해요. 그거 있습니다. 라오스도.
그렇군요. 승려분들의 나이에 따라서 차등도 네. 조금은 있군요. 네. 한 가지 더 궁금해지는 점은 많은 승려분들이 계신데 주로 젊은 분들이에요. 아까 물론 어린 동자승도 있지만 네. 나이 드신 분이 많이 보이지를 않긴 하거든요. 승려분들에게서. 이것 또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혹은 글쎄요, 저도 잘 모르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아마 나이 많은 분들이 아마 공양 이제 탁바에 가는 거 좀 힘든 것 같아서 아마 거기에 설에 계신가 봐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나이 많으신 분들을 오히려 공양 받은 것을 다시 우리 네. 승려분들이 저렇게 말해서 저 사찰로 돌아가면 거기서 또 어르신들을 공양하는 네. 아, 그런 구조로 돼 있군요.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잘 안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렇게 어머니께서 어떻게 보면 하나씩 네, 음식을 공양하시는 모습인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무릎 꿇고 네, 승려분들을 맞으시는 모습도 보이고 이제 막 역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에 합장을 하면서 네. 네, 공양하는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은 흑발 공양하는 이 줄의 맨 마지막에는 네. 어렵게 사는 여성과 어린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네. 다시 그 승려들 분들이 받은 공양을 다시 나누어 주신다는 말씀도 들었어요. 이 모습은 네. 또 어떤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그 돌아가신 분들의 공양하잖아요. 그 바로 아마 아이들이 가난한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그 귀신이 된다고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네네. 그 이제 승려동에서 그 음식 공양 했잖아요. 네네. 승려가 다시 그 돌아가신 분의 공양하기 위해서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다시 승려분들이 받으신 공양을 이렇게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주시는 것은 이분들도 결국은 우리의 조상 혹은 우리의 전에 있었던 전생에 염관 맺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공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승려분들을 통해서 승려분들이 직접 이분들이 직접 주지 못하는 것을 승려분들이 대리해서 공양하신다는 말씀이군요. 네, 이렇게 해서 사진을 좀 살펴봤고요. 원종우 예비교구님은 삼동 인터내셔널을 만나셔서 원불교와 인연을 맺으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활동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보신 모습들은 어떤 것이었기에 원불교를 새로 생각하게 되셨는지. 저는 2016년에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요. 거기 우리 롱뷰 중고등학교이라고 합니다. 삼동 인터내셔널에 후원해 주신 학교이라고 합니다. 그때 삼동 인터내셔널에서 온 봉사자와 함께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이제 봉사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아, 네. 예, 저희들은 이제 시골에 가서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특히 아이들이 이제 한국에서 올 라면으로 무료 급식은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옷도 주고 원불교의 따뜻한 마음으로 걸어줬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삼동 인터내셔널에 와서 그때 한국 전주 화산교당에서 온 그 강헌희 교로님께서 이제 같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때 교로님과 같이 이제 생활하면서 한국만도 조금씩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네. 예. 다음에 삼동 인터내셔널 화사님, 김명록 교우님이 교당에 오셔서 이제 그 화사님을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 할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네. 화산 김명덕 교우님을? 네. 네. 이제 할아버지랑 같이 생활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생활하면서 그 어려운 일들이 생긴 때 포기하지 않고 이제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학생들이랑 같이 성소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유치원생들에게 이제 생일 파티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생일 파티를. 네. 네. 굉장히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할아버지께서도 우는 아이들이 보면 매우 행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할아버지 모습을 보고 나도 할아버지처럼 이제 생활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호사님께서 그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종명아, 너는 한국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특히 원불교 교무가 돼가지고 라오스에 돌아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봉사활동이나 학교 도와주는 것이 앞으로 네가 해라. 그런 말씀을 했는데 앞으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고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된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할아버지 모습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그 나이가 그럼 19, 고등학교를 막 졸업할 때니까요. 맞습니다. 19에. 네. 19에 그 말하자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생일 파티를 열어주고 라면 음식 봉사를 하고 이런 모습들을 처음부터 극강하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죠? 네. 그런 모습을 보면 딱 이제 마음이 뭔가 마음이 들어요. 이거 뭔가 앞으로 제가 잘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제일 잘할 수 있겠다. 라는 그 마음이 들으셨단 말씀이군요. 어찌 보면 도움받기가 바쁠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그것에 동참하셔서 내가 오히려 나서서 도움을 주고 내 인생을 도움 주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신 게 19에 하셨군요. 네. 그래도 그 말씀을 하셨죠. 물론 교무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셨지만 한국으로 유학까지 오겠다고 결심을 하시는 그 순간은 그다지 그렇게 또 쉽지만은 않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서 부모님들의 말씀도 계셨을 것 같고 어떻게 결심을 하셨어요? 네, 이제 할아버지께서 이제 한국으로 주성하시고 이제 전 전국적으로 원광대학교 한국어 어학원에 입학하면서 한국어 배우게 됐습니다. 그때 처음에 한국에 와서는 역시나 한국만 잘 몰라서 생활하는 게 친구 사귀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다시 생각하면 지금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지? 나중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은 많이 났습니다. 바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그 생활 어려운 사람들이 아이들이 위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동 인터내셔널이 우리 학교를 도와주는 것을 늘 기억이 남았고 감사하는 마음이 깊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힘든 일이 많더라도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은 다 심해 봅니다. 아까 말씀 들었던 것처럼 이제 가족들이 이제 말씀 들었는데 부모님께서도 어떻게 대답하냐면은 이제 네가 하면 내가 좋아하면 하세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정말 원하면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마음대로 하는 거 더 나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모가 반대했습니다. 이모가. 이모님께서 아무리 그래도 남의 나라 종교를 우리 땅에 가져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래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할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화산 김명덕 교무님이 계시긴 하지만 비행기를 정말 타게 되는 순간이 있으시잖아요. 그 트랩을 올라가는 순간. 그 정말로 이제 많은 것들을 다시 못 보게 되겠구나라는 그 순간에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도 조금 궁금해요.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하면서 아무튼 나중에 다시 돌아오면 이제 같이 함께 일도 하고 같이 그때 만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은 들어서 막 이제 열심히 하면 된다고. 네, 오히려 열심히 걱정보다는 살자 그런
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걱정보다는 정말 희망을 더 많이 생각하시면서 비행기를 타셨군요.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에서 지금 수행하고 계시는데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들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제 원불교학과에 입학하면서 이제 법통지들이랑 같이 생활하면서 하루에 아침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사선합니다. 그리고 밤 9시 연분합니다.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하는 거고 좌선 끝나고 바로 성소구역에 가서 이제 성소하고 아침 밥 먹고 나서 이제 학교에 갔다 와서 7시 되면 그 공부하는 시간 그때 하나에 빠짐없이 일기장 써야 합니다. 일기장. 네. 그때는 뭐 하루에 어떻게 보냈는지 어떤 마음은 사용했는지 감각감상에 쓰시고 내가 하루에 잘못된 것도 본 수 있습니다. 일기장 있으면서 그리고 다음 날에 어떻게 그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하는지 그런 수도 합니다. 그거 일기장에 동해서 정말 큰 공부가 됩니다. 예. 한글 공부도 된다면서요? 네, 한글 공부도 되고 네. 원불교 공부도 되고 네,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러나서는 이제 수업 들으러 가시나요? 저는 이제 어학원 아직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수업은 아직 안 들었습니다. 아마 아직은 어학원에 계십니다. 예, 이제 다음 학기에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아마 다음 학기에 수업 들으면 더 열심히겠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라오스에 럼피 학교 물론 있을 거고 그 라오스 교당도 아마 있었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곳에서 들었던 우리 원불교의 말씀들, 특히 소태산 대종사님의 가르침들 들으신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 가장 마음에 와닿는지도 궁금한데요. 라오스 교당에 생활했습니다. 거기에서 그 화사님 할아버지께서 정말 많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원불교는 어떤 종교인지 원불교는 새로운 종교이다. 배우면 일상생활에 정말 도움이 된다고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말씀은 가지고 이제 다시 생활 속에 이제 다 진행하면서 좀 점점 알게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직접 수업을 들으시는 거는 다음 학기니까 전문적인 어떤 이론 교육은 다음에 받으시겠지만 지금은 일기를 쓰시는 것부터 자선하시고 연불 하시는 이 부분부터 지금 몸에 체득하고 계시거든요. 그 화산 김영덕 교무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지금 수행하는 이 부분과 조금 더 이렇게 덧붙여지는 강화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나한테 조금 달라지는 것들이 느껴지세요? 네, 둔가하면서 이제 사은 이제 은혜를 더욱 넣을 겁니다. 은혜를 더욱 넣을 겁니다. 은혜를 받는 거고 이제 다시 은혜를 어떻게 갚는지 그런 공부에 이제 계속 연마하고 있습니다. 네, 은혜를 먼저 느끼고 그것을 어떻게 보훈하는가를 계속 그것부터 생각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삼동 인터내셔널과 인연이 닿아서 원정명 교무님처럼 함께 공부하고 있는 국제적인 도반들이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팔의 원성원 교무님, 미얀마의 원명심 교무님,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원정은 예비 교무님, 이렇게 세 분이 더 계신다는 말씀도 듣고 있는데 어떤 도반들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네, 저는 처음에 한국에 와서 그 처음 가는 곳에 삼동 인터내셔널 사무실에 갔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유학생이 있거든요. 바로 원성원 교우님, 원명심 교우님, 원정헌 교우님 그런 인연에 만나가지고 정말 기쁘고 내가 이제 혼자 하는 거 아니고 여러 친구들이 각자 나라마다 이렇게 모여서 같이 공부하는 거 앞으로 이제 고향에 돌아가면서 정말 큰 역할이 할 수 있다고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래도 어떻게 보면 같은 처지에 있는 도반들이다 보니까 함께 모이게 되면 서로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도 궁리하시고 때로는 힘이 되는 말씀도 많이 전해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서로를 챙겨주시고 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제 힘든 때 이제 친구들이 뭐 용기 주고 그리고 그 삼선 그 김계원 도무님이라고 합니다. 네네. 삼촌이라고 불렀습니다. 삼촌이라고 불렀어요. 네. 그 삼촌이 개인 해야 하는 일도 많지만 우리 유학생들이 이제 항상 데려고 이제 밥도 먹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힘든 것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도반들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서로 용기 주고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도반이 있다면 아마 이 세 분, 지금 네 분이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올해 아주 큰 대회에 나가셔서 대상을 하셨어요. 2018년도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우승하셨거든요. 한국어 말하기 대회 어떤 대회고 또 왜 도전해야겠다고 생각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우리 어학원 이제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반에서 누구 말하기 대회 가고 싶으면 그 교수님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그때 친구들이 통말시 할 수 있다. 그 선생님에게 알려주고 추천하셨군요. 네,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도 통말시 한번 해보자. 그런 저도 네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원관에 들어와서 나의 꿈, 나의 희망에 대해 그거 주제에 있습니다. 나의 꿈, 희망에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내가 경험해봤던 거 라오스에 있을 때는 뭐 했는지 이제 한국에 와서는 뭐 하고 있는지 앞으로 그 해야 하는 일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만화기 대회 나가기 전에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는 우리에게 그 지도해 주신 교수님이 최도은 교무님 계세요. 교무님이라고. 네. 정말 이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 만화기 대회 나가는 것을 상 받는 정도는 아닙니다. 막 그냥 내가 한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 확신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거 사람들에게 그 전하고 싶은 말들이 이제 그 지도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지도해 주신 것들이 정말 뭔가 감동적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제가 대중 앞에서 발표하는 것을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때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만약에 무대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고 만약에 틀리면 이제 딱 단전호흡이라고 합니다. 단전호흡. 네, 단전호흡에 집중하면서 다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많이 배웠습니다. 상 받는 것보다 그 경험해봤던 건 가장 중요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오히려 상을 받는 것보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힘 꽉 주고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 훨씬 더 큰 경험이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군요. 어느 곳에 일원이 되기 위한 것은 그곳에 가서 그곳의 말을 배울 때부터 시작된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그곳에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은 그곳의 말을 배우면서 아주 절실해지고 또 실행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아까 정전 말씀도 하셨고 우리 일기 공부도 하시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강조하는 원불교가 강조하는 은혜와 감사를 깨닫는 순간이 그 안에서도 많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가를 서원한 이후에 지금 교무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순간들이 정말 이건 은혜구나 감사드릴 일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었나요? 이제 서원관에 생활하면서 거기에 지도 교무님들 선배님들 저를 특히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줬습니다. 뭔가 힘든 때 모르는 것 있으면 물어보고 대답해 주고 알려주고 그런 것도 은혜라고 그 용기해 주는 거 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사은 사은에 대해 선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그것도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살면서 사을은 어떻게 갚하는지에 먼저 배우고 믿고 실행하면서 그것을 바로 은혜에게 갚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도 조금 궁금하긴 한데 여기에 주된 내용이 원불교 교무가 돼서 학교를 짓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학교를 만들고 싶으세요? 어느 곳에? 저는 이제 시ang광시 그 제가 대원하는 곳에서 학교를 짓고 싶습니다. 왜냐면 거기 날씨가 좋고 어떤 학교는 지냐면은 다양한 교육이 있는 학교, 그 문화 교육 문화 있는 학교, 문화 교육. 말하자면 예술 교육이라든지 미술 음악 이런 부분이 다 넘치는 들어있는 학교. 아름다운 학교, 밝고 맑고 이원상처럼 밝고 맑고 훈훈한 학교. 훈훈한 학교. 이원상과 같이 이제 여러 나라에 대해서 같이 서로 알고 교환하는 거 있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데요. 라오스에 계시는 가족들 혹은 알고 계시는 친구들에게도 하셔도 좋고 또 지금 생활하고 있는 도반들에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카메라를 이쪽 카메라 보시고요.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สบายดีหมู่เพื่อนทุกคนหลังญาติพี่น้องทุกคนวันนี้ก็เป็นโอกาสดีที่ทางพังส่งเขาเจ้าทางโฆษณาทางนี้เขาเจ้าเชิญมาสัมภาษณ์เกี่ยวกับการเป็นอยู่ช่วงที่ว่าอยู่ลาวกับช่วงที่มาอยู่เกาหลีนี้เป็นอะไรแล้วก็อนาคตทางหน้าจะอยากเฮ็ดหยังเพื่อชาติเพื่อแล้วก็คือฮอดทุกคนอยู่พุ่นแล้วก็บ่ให้เป็นห่วงอยู่พี่ก็จะตั้งใจเรียนหวังว่าหลังจากเรียนจบไปแล้วกลับไปประเทศจะเป็นที่พึ่งพาได้สำหรับทุกคนขอขอบใจ그리고 이제 서원관에 계신 지도 교무님들, 선배님들, 동기들에게 함께 생활하면서 저에게 정말 그 은혜를 주고 용기 주고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 훌륭한 교무가 돼가지고 그 서원관의 사랑스러운 막내 대종사님의 특별한
선무주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라오스 말로 인사하셨을 때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없었습니다. 매우 죄송스럽게도 한국어를 배우시면서 정말 우리를 이해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해주시지만 저는 아직 라오스를 완벽하게 혹은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방법,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태산 대종사님의 말씀을 정말로 따라서 평생을 살아보기 위해 전무 출신에 도전하고 계시고 그리고 원불교 성직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 숭고한 뜻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고향에 있는 친구들 혹은 세상을 위해 내 뜻을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바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네. 큰 손으로 합장드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컵자이. 컵자이. 네. 마지막 인사드리죠.